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태국 교민 집단 설문조사 결과 월세 보증금 문제 관련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 배경 등은 지난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조사는 푸켓 교민 15명, 방콕 교민 92명 이렇게 해서 총 10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43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 조사 장소, 조사 기간 모두 이전 태국어 활용 능력 설문조사와 동일합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재차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태국 교민 월세 보증금 관련 설문조사의 질문 항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숙소의 형태, 태국 거주 기간, 그리고 보증금의 부당한 압수 혹은 삭감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 답변하는 추가적인 질문으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숙소의 형태, 거주 지역, 당시 집주인의 국적 여부, 보증금 압수 혹은 삭감의 사유, 그리고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 질문으로 주변 교민들에게서 보증금의 압수, 삭감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107명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콘도가 63명, 5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위는 무반으로 27명, 25.2%, 3위 아파트맨 8명, 7.5%, 4위 타운하우스 7명, 6.5%, 5위 기타 2명, 1.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푸켓에서는 무반이 대다수였고 방콕에서는 콘도가 대다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비율은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주기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보증금 관련된 경험이 더 많지 않으실까 싶어서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항목도 107명 전원 응답해 주셨고 지난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10년차 이상이 65명, 6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지난번 조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월세 거주 시 보증금 삭감 혹은 미반환 경험을 묻는 질문에 106명이 응답해 주셨고 1명 무응답인데 85명, 80.2%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21명, 19.8%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항목의 질문 원문에서는 단순히 보증금 삭감 혹은 미반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약 내용대로 지킬 것 다 지키고 할 것 다 했는데 부당하게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증금 삭감 혹은 미반환 경험이 있는 21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거주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콘도가 14명, 63.6%로 1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나왔던 현재 거주지 순위와 동일한 무반, 아파트맨, 타운하우스, 기타의 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방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푸켓, 파티야, 기타의 순서였습니다. 그 다음 집주인의 국적과 보증금 삭감 혹은 미반환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 푸켓 지역의 3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국적에 대해서는 전부 응답하지 않으셨고 위에서부터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돈이 없다고 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응답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인지 그 여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 사유를 보면 집수리 부분, 페인트 등등,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삭감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수리보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티야 2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집주인의 국적은 태국인이었고 가구 파손, 5,000바트짜리 가구가 파손이 되었다며 보증금 5만 바트과 추가 파손 요금을 요청했다고 하시네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당한 것 같은데 아무튼 밑에 케이스도 파손을 이유로 들었네요. 파손, 청소 이렇게 두 가지 이유.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온 방콕 15건 중 8건 먼저 보면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뤘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물 손상, 집 하자 보수, 계산적으로 맞지 않음, 설명하기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분도 계시네요. 그 외에 기물, 집, 마루 손상, 파손, 생활 흠집, 페인트 더러워짐, 방바닥 흠집 등 거의 대부분은 기물 파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한 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삭감 혹은 압수를 당하신 분들은 파손, 손상이라는 이유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파손, 손상의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한 삭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집주인 국적 비율은 무응답이 많고 또 당연히 태국이니까 태국인이 많을 거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보증금 압수 혹은 삭감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21명 전원 응답해 주셨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12명 57.1% 그리고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가 9명 42.9%였습니다. 이 9분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위에서부터 보면 수리 보수를 이유로 된 집주인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대응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보증금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오토바이 렌트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수리센터로 가서 수리비 견적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오토바이를 대여한 가게로 가서 수리비를 협상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 다음 가구 파손에 대해서 보증금 5만 바트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했던 집주인에 대해서는 보증금만 돌려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했다고 하시네요. 추가 금액은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증금 금액이 꽤 큰데 어느 정도의 어떤 가구 파손이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 분은 몇 번 미팅 후 포기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 분은 끝까지 대응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끝까지 대응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분 역시 싸워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 없으시고 따지고 대항하신 그 다음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금액 협의하다가 포기하시거나 보증금을 삭감하고 끝내거나 하셨네요. 마지막 분은 대응을 꽤 전략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일부러 마지막에 빼놓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삭감을 너무 과하게 해서 경찰서와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특히 세무서에는 렌트비를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할 것이라고 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렇게 하셨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변 교민들에게서 보증금 압수나 삭감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104명 응답에 3명 무응답이었습니다. 73명 70.2%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셨고 31명 29.8%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보증금 문제를 실제로 겪어본 비율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어본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초반부로 돌아가서 항목별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푸켓의 경우 무반에 살고 계신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80%를 차지하고 있네요. 반면 방콕의 경우 컨도에 살고 계신 분이 과반수 이상이었고요. 63명의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반은 그 다음 순위로 15명의 16.3%, 그 다음 아파트멘, 타운하우스가 똑같이 7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 거주기간과 보증금 삭감 여부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18명으로 85.7%,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에서 5년, 5년에서 8년, 8에서 10년이 각각 1명씩 4.76%로 계십니다. 확실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보증금 삭감 혹은 압수 당시 주거지가 컨도였던 분이 14명, 63.6%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컨도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보증금 사태에 대해서 오래 거주하신 교민분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개개인마다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보증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신 분이 계신 반면 웬만해서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다, 오히려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도 많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문제는 집주인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태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자면 무작위로 질문한 교민 106명 중에서 80.2%가 보증금 압수 및 삭감 경험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태국 교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사람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 19.8% 대략 20%라는 보증금 압수 삭감 비율이 어떤 분들에게는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한 태국 교민 사회의 문제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문제를 겪은 사람의 비율이 적어도 50%는 넘어가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 설문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보증금 문제는 10년 이상 태국에 거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은 문제라는 통계적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태국에 새롭게 교민으로 진출한 세대들은 그만큼 자주 겪지 않는 문제라는 뜻인데 만약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 새롭게 진출한 세대, 기성 교민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비율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보증금 삭감에 있어서 파손, 손상이라는 어느 정도 집주인이 제시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죠. 물론 정말로 억울하고 부당하게 발생한 손상보다 훨씬 더 과한 보증금 삭감이나 압수를 당하신 분들도
저 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이 문제가 정말 태국 교민 사회에서 빈번하고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제가 이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태국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문이 태국과 관련된 커뮤니티, 단톡방, 유튜브 채널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게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고 싶어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엄청난 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20%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현실에 비해서 과장된 소문이 퍼지는 것도 결국은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무언가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정말로 부당한 보증금 삭감을 당하신 분들이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한 군데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보증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소송을 할 정도의 이슈들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부당하게 보증금을 빼앗기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당하게 삭감당했나 아닌가 이것은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은 여기 나온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든 그렇지 않든 삭감당한 사례들을 다 합쳐도 20%밖에 되지 않고 그 20%를 근거로 태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앗아간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웬만해서는 다 당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으니 혹시라도 저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태국의 교민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태국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부추기는 행위, 불안감을 조성하려 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